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입니다. 자,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 이제 예전부터 구매 대행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명품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곳인데, 매치스 패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영국에 있는 명품 소싱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이 3월 12일 기준으로 파산에 들어갔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바로 유튜브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아마 이 소식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뭐 명품몰이 몰락한다, 문 닫는 매치스 패션, 쿠팡에 넘어간 파페치. 자, 영국 명품 플랫폼 매치스 패션 법정 관리, 영국 프레이저스 그룹이 5,200만 파운드 약 874억 원에 인수한 지 2달 만에 지금 파산에 들어갔습니다. 매치스 패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직원 533명 중 273명을 해고했고,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프레이저스 그룹을 소유한 영국의 억만장자 마이크 애슐리는 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사업 계획 목표를 계속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턴어라운드를 위해 자금을 조달할 의향이 아예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를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죠. 이 매치스 패션이 구매 대행 예전에 하시는 분들의 사실 성지 사이트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보시면 1987년 런던 교회 윈블던에서 부티크로 시작해서 규모를 키워가면서 2013년에 온라인 사업에 진출했고, 이후 2017년 사모펀드 에이펙스 파트너는 매치스 패션을 8억 파운드 약 1조 3,455억 원에 사들여서 2019년에는 연간 매출 7,300원이 나올 정도로 규모가 꽤 있는 회사였고, 런던 내에만 오프라인 매장이 3개가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개국에 상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대형 업체였습니다. 명품 시장은 멈췄는데 이커머스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기사가 있는데, 기존의 업체들도 명품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경쟁이 심화가 됐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접어들며 명품 시장 성장세는 멈췄고,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매치스 패션이 지난해 700억 원의 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매치스 패션보다 좀 더 규모가 큰 파페치를 쿠팡이 6,523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파페치도 사실 계속 그 전까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쿠팡이 파페치를 인수했을 때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는 아기 아빠로서 아기에 관련된 육아용품 같은 이런 것들, 기저귀, 분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아기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모든 이런 생활용품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같은 맞벌이 부부가 계속 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이런 주문 같은 걸 할 때 쿠팡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파페치랑 연계가 된다면은 아동복 명품 키즈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역시 쿠팡에 이미 입점을 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쿠팡이 파페치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미리 털을 잡아놓으면은 우리한테 굉장한 이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환호성을 지른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매치스 패션은 저와는 거래를 하는 뭐 이런 관계는 없지만 파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안타까운 감정이 들긴 합니다. 또 다른 명품 플랫폼인 네타포르테와 리치몬트, 육스 등도 지금 계속 적자라서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직원 중 이상수 매니저가 저한테 이제 오늘 출근해서 매치스 패션이 파산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제일 큰 영향은 아무래도 브렉시트가 제일 큰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브렉시트를 해서 이미 EU와의 단절을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적인 부분이 무시를 못 하거든요. 예전에는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같은 구매 대행, 그리고 몽클레어 패딩들까지도 영국에서 많이들 구매 대행을 해서 사오셨었는데, 그 영국발로 의존하시던 구매 대행 업체분들이 죄다 지금 방향 노선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아예 업태를 완전 바꾸거나 거래처를 바꾸거나 지금 그런 시장 분위기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관세적인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를 하기 전에도 이미 EU화를 안 쓰고 파운드화를 쓰긴 했었죠. 그래서 약간 금전적인 부분도 약간 조금 일반적인 유로화가 아니다 보니까 계산할 때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브렉시트까지 해버리니까 사실 저희 같은 수입을 해오는 유통업자들도 굳이 매치스 패션을 이용할 일이 전혀 없어지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몰락의 길을 걷지 않게 됐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이게 비단 영국이라서 몰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명품 시장 자체가 요새 좀 어려우니까
그거를 더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수, 너는 이번에 이거 매치스 패션 파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 안타깝죠. 그래서 엄청 큰 업체였는데. 이게 저희 같은 이제 유통업자들은 사실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휘청거린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희 심장도 좀 철렁철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명품 플랫폼 중에 캐치 패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인성 배우를 앞세워서 광고를 하면서 이제 홍보를 했던 캐치 패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때마침 여기도 오늘 기사가 떴는데 명품 패션 플랫폼 캐치 패션의 먹튀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일부 회원들의 사이트에 묶인 현금성 적립금을 먹튀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캐치 패션 자체가 도산 위기에 놓였다고는 하거든요. 다행히도 저희는 캐치 패션에 입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캐치 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 벤처스는 지난달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았고 23년 11월부터 1월까지 4대 보험료 약 1억 원을 체납했다라고 합니다. 2월분 4대 보험료 역시 납부하지 못했고 여기 직원들의 대부분이 회사를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정보 플랫폼에는 월급이 밀렸다, 월급도 못 주는 회사, 투명하지 않은 경영으로 인한 경영난 등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지난해부터 회사 상황이 매우 안 좋게 나빠졌음을 짐작해 한다는데 아마 블라인드 어플 같죠. 11일 오전 찾아간 강남의 스마일 벤처스 사무실에는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 있었다. 사무직기는 있었지만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나 전화기 등등 사무용품들이 그대로 정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빌딩 관계자는 최근 직원 거의 대부분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 직급이 높은 직원들만 사무실에 종종 들리는 것 같고 회사 대표의 얼굴은 못 본 지 몇 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캐치 패션의 사무실은 임대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강남의 한 빌딩에서 2층과 7층 두 개를 사무공간으로 이용해 왔는데 두 개 모두 임대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트에서 적립금으로 되던 이런 금액들을 포인트사나 이런 결제 방식에 하면서 쌓아둔 이런 적립금들, 많게는 몇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적립금을 쌓아둔 이제 회원들이 이 적립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치 패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2월 21일 사내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 7개 회선을 해지한 상태라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겠죠. 딱 제2의 머지 포인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22년 스마일 벤처스 캐치 패션의 매출액이 40억밖에 안 됐네요. 우리 수준이네. 22년 스마일 벤처스의 매출액이 40억, 영업 손실액은 69억, 21년도에 영업 손실액은 71억, 20년엔 36억, 19년에는 24억이라고 합니다. 요새 엔데믹과 고물가 영향으로 조금 명품 플랫폼 업계가 위기감이 좀 고조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사들이 뜰 때마다 저희가 활동하고 판매해야 될 플랫폼들이 점차 줄어들고 시장이 좀 위축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많이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이런 거에 절대 동요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저희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땡큐. 안녕.